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 중독인데요.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성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 중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상담 문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문의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의 내용을 보시면 한참 공부해야 할 취준생입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종일 섹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야동부터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도 선정적인 화보들만 클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SNS나 채팅으로 하룻밤 상대를 찾고 퇴폐업소에 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종일 섹스 생각만 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이것 때문에 빚도 깨졌습니다. 자, 제가 섹스 중독이 맞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들어보니까 섹스 중독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취업 준비생인데 하루 종일 섹스 생각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야동부터 검색한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도 선정적인 화보들만 클릭한다. 그리고 SNS나 채팅으로 하룻밤 상대를 찾고 퇴폐업소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 때문에 빚도 졌다. 그러면 섹스 중독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스 중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섹스 중독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네, 뭐 우리가 그냥 봐도 이 사람은 섹스 중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냥 뭐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심하긴 하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좀 심한 건가요? 아니면 거의 중독 수준인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중요합니다. 성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중독이라고 할 때 건강한 것과 중독의 차이, 정상과 중독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자기 하는 일이나 또 어떤 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고 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것을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례와 같이 온종일 섹스 생각에 사로잡히고 실제 동영상이나 채팅으로 취업 준비할 시간을 낭비하여 취업은 늦어지고 있으니 섹스 중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조금 심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 중독은 알려진 것과 달리 상당히 흔해서 굉장히 흔하다,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5%가 섹스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섹스 중독을 다루는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의 5%가 섹스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골프왕 이제 타이거 우즈, 영화배우 찰리 신. 사실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루인스키와의 그 비선, 루인스키와의 성 스캔들, 섹스 스캔들 때문에 꽤나 큰 곤욕을 치렀죠. 그 다음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그 때문에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날 뻔했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둘 다 그만두게 된 것이 거의 뭐 이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섹스 중독 역시 다른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요. 위험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요. 막상 섹스를 해도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약 할 때 했잖아요. 마약이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만족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섹스 중독도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자극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위험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또 막상 섹스를 하고 해도 오히려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엔 대인관계를 망치게 되고 사회생활을 유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실제적인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하느냐. 섹스 중독의 치료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고 모든 상담의 핵심이 마찬가지인데, 조절되지 않는 이런 성적 충동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성생활로 서서히 옮겨가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나오죠. 컨트롤, 조절되지 않는 성충동. 모든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의 가장 기본이죠. 결국에는 뭐예요?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좀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절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성생활로 옮겨가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독의 이유에 따라서는 심리치료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성욕을 줄이는 약을 처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상담만으로는 이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고요. 결국에는 약을 함께 써야 한다. 당연히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만 약을 처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중독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었지만 상담만으로 뭔가 효과를 얻기는 참 어려웠잖아요. 결국에는 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성중독은. 여러분 중독 중에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중독이 성중독이에요. 왜냐하면 성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하여 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먹는 걸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식욕이고 하나가 성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을 치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 중독 환자를 보면 성을 도피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순간의 성적인 일탈로 풀고 섹스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에 반비례해서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가며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섹스 중독, 성중독 환자는 이 성을 도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적 일탈로 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섹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집착하는 것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중독 치료처럼 자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중독자를 위한 자활 프로그램이 있다. 섹스 어딕트 어노니머스, 성중독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되겠죠. 익명의 성중독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SAA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AA는 알코올 어딕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걸 마찬가지 이게 이런 충동이 조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섹스 중독 판별 자가 진단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한번 해보시죠. 네. 여러분, 자가진단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섹스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인간관계에 금이 간 일이 있다, 없다. 이건 있다, 없다로만 하면 됩니다. 있으면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너무 자주 섹스를 요구해 부부간에 다툰 적이 많다. 뭐 여러분들 아까 결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거는 뭐 부부간에 다툰 적, 나중에 친구간에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술자리를 하면 반드시 섹스로 끝난다.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 반드시 섹스로 끝난다. 하루라도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하루라도 섹스를 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섹스를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여성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자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보낸다. 섹스를 하지 못하면 자유행위라도 하고 자야 직성이 풀린다. 자신을 병강세라고 느낀다. 친구의 부인이라도 연애 감정을 느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섹스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혼자서라도 섹스하기 위해 안마 시술소나 사창가를 찾는다. 변태적인 섹스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낀다. 자신이 섹스를 너무 밝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문득 생긴다. 하고 싶을 때 섹스를 하지 못하면 불안해 견디기 힘들다. 실제적인 섹스 외에도 거의 매일 간접적인 섹스, 인터넷 포르노 등을 즐긴다. 자, 여기서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몇 가지나 여러분들에게 되는지.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솔직하게 스스로 의견 해보세요. 자, 이것에 대하여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성과학연구소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뭐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남편이나 또 자신의 아내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셨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여기 보세요. 15가지가 있는데 9개에서 11개 항목에 해당하면 주의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9개에서 11개의 항목에 해당하면 섹스 중독의 주의 단계다. 그리고 12개 이상이면 위험한 섹스 중독 단계로 간주할 수가 있다. 9개에서 11개 항목이면 중독 주의고요. 12개 이상이면 위험한 섹스 중독 단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개에서 11개, 12개 이상, 15개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이버 섹스 중독자가 진단표인데요. 음란물을 찾기 위해 매일 성인 인터넷방을 들락거리거나
성인 채팅방을 찾아다닌다. 매번 다른 사이버 섹스 파트너를 만나 더 큰 성적 쾌락을 느끼고 싶어한다. 사이버 섹스가 폰 섹스나 실제 섹스로 이어진다. 자신의 섹스 파트너에게 사이버 섹스 사실을 숨긴다. 사이버 섹스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사이버 섹스를 하는 도중 자위 행위를 한다. 사이버 섹스의 성적 쾌감을 더 선호해 실제 섹스를 멀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섹스 중독을 의심하라. 자, 이거는 사이버 섹스 중독 자가 진단표고요. 이거는 일반 섹스 중독 의심입니다. 성욕구를 억제하기 힘들어 하루에도 4차례 이상 성관계를 갖거나 자위 행위를 한다. 4차례 이상입니다. 자위 혹은 성관계 후에는 우울해진다.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섹스를 이용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성행위로 병을 얻거나 범죄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한번 관계를 가진 상대에게는 흥미를 잃어 지속적인 관계가 어렵다. 애인이나 배우자보다 폰 섹스나 사이버 섹스 상대에게 더 빠진다. 성적인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과 동일시한다. 가정, 직장 등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천천히 보세요. 또 다른 자가 진단표입니다. 또 다른 자가 진단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이버 섹스 중독 자가 진단표이고요. 또 섹스 중독 자가 진단표입니다.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이죠.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사이버 섹스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것 때문에 성 중독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도 쉽게 성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그 성리라고 하는 것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TV도 사실 너무 요즘 그렇죠. TV, 영화,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어린 아이 때부터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점점 더 성중독이 많아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걸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많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운동하기를 뛰어놀기를 많이 싫어합니다. 주로 방에서 앉아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터넷 음란물들을 통해서 자유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통제가 안 돼서 점점 더 큰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버 섹스를 하는 도중 자유행위를 한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중독으로 가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직장 등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굉장히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